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세계적 금리 인하로 시장에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높아졌고 또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물로 지정해서 현재 보유량을 100% 유지하고 또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규제 완화를 공약했었죠. 미 대선 이후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플랫폼의 토큰을 홍보하는 등 가족사업 관련 돈벌이에 열을 올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은 판매 하루 만에 무려 1,200만 달러 상당을 모금했는데요. 트럼프 일가가 순수익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고 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창립한 출판사를 통해 트럼프 황금 운동화를 399달러, 한화 52만 원에 판매해서 완판시켰었고요. 또 트럼프를 주제로 한 성경책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 원대의 시계 판매 역시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자 이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테라 루나 코인 사기 핵심 인물 이 권도영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이 이번 주말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 씨의 신병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 주말까지 서명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었죠. 이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확정된 이 권 씨의 한국행 결정을 지난달 19일 파기하고 법무부의 판단을 넘겼습니다. 권 씨가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는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 SEC가 리플랩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재판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무려 180장 분량인데요. SEC는 리플사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거래소의 리플 판매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리플 판매를 방조하고 지원했다라면서 소송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SEC는 본래 소송에서 이들을 포함시켰다가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또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XRP를 팔고 리플사가 직원들에게 XRP를 지급한 것도 포함시켰다라고 하네요.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소송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김도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인가요? 아주 불타는 밤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지 되는 걸까? 내 포트폴리오 불장을 앞두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걸까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쉽고 빠르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방송을 보면서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USB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로 무상 제공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코인 원정대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서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진행해 주실 건데요. 오늘 어떤 강의를 이제 준비해 주셨을지 시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잡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전문가님 맞죠? 네, 그렇죠. 네.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큰 숲을 보는 것을 하지 네. 못한다면은 이제 약간의 움직임에 그렇죠. 부안해동하면서 귀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9월달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네, 10월달에 우리 비트코인 열심히 달려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달려주고 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서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네. 그렇죠. 눈이 열리는 투자의 눈이 네. 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개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쭉 해서 함께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먼저 공부하고 살펴보고 와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정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를 견인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코인 시장의 모습은 어떠할지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미 대선과 맞물려서 기관의 수요와 고래의 보유량 증가로 비트코인의 10월 강세장을 보이는 옥토버가 연출됐습니다.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현재 1.02% 상승한 9,25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3거래일째 상승 랠리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은 현재는 0.67% 상승하면서 35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리플도 교차 항소 요지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플 현재 0.8% 하락한 74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알아보시죠. 1위는 스토리지 13.17% 상승하면서 86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마는 12.54% 상승한 3,876원, 다음으로 도지코인 10.91% 상승하면서 18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겐레이어 10.42% 상승한 4,770원, 그리고 훅투 프로토콜 9.68% 상승하면서 61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1위는 라이언트 캐피탈 12.4% 하락하면서 113원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식스가 6.71% 하락했습니다. 40.01원입니다. 이어서 랠리 4.99% 하락해서 8.3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알타바 이어서 4%대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34.8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AI 4.81% 하락했습니다. 3.789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슈퍼워크가 4.76% 상승했고요. 봉크 3.22% 상승했습니다. 시바인도도 4.94%의 상승률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10%대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크립토 투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해리스 암호화폐 규제안, 테슬라 비트코인 이동, 리플 USD 지원 거래소, 이더리움 로드맵 발표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시죠. 네, 14일 해리스가 흑인 남성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기업가에게 최대 $20,000 완전 탕감이 가능한 대출을 100만 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아보시죠. 테슬라가 $5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새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2년 반의 결과이며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인의 추가적인 투자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를 지원하는 거래소 파트너를 발표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업홀드, 비트스텀프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리플 USD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더서지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네트워크와 거래 속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초당 1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 주 크립토 투어는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코인 원정대에서 끝까지 투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지난 한 주간의 우리 크고 작은 이슈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리 이렇게 뜨거운 불장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오늘은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시장이 호황 아주 불타고 있을 때 이럴 때 빠지는 종목들은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렇죠? 최근에 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이런 종목이 특별한 이슈를 타지 못하고 같은 시장의 불장과 함께 가지 못하는 엇박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다.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 더 보시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강의 내용인데요. 앱토스, 네. AI 장착한 앱토스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네. 뜨겁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막이라고 하는 블록체인과의 관계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요. 강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책으로 연결될 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번에 좋은 좀 더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서 갈 수 있도록 노벨 강의를, 문학상을 노리시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마불사 과연 오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봉크라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크 이제 언제쯤 봉크야, 우리 볼 수 미안해. 있는 겁니까? 봉크야 미안해. 봉크야. 자, 한번 가 보시죠. 네. 자, 봅시다. 자, 앱토스의 글자 알파벳이 재밌어요. APT입니다. 아, 네. 아파트. 아파트가 네.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파트 예전에 아파트 우리가 그죠 부동산 불패 신화의 큰 주역이었던 아파트 생각을 하시고서 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APT를 이 앱토스를 많이 사시지 않나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봤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코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코인이 상징성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특이성이 있느냐 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맞아요. 상징성이 있죠. 네.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모델, 그렇죠? 모체로서 모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코인들, 제가 그중에 또 하나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죠? 네. 아이덴티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른 안전하게 이런 쪽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자로도 이제 그렇죠. 또 리브랜딩 한다고 말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다양성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렇게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인물이 안 되면은 네. 뭐라도 그렇죠. 연기라도 잘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 것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앱토스는 그렇죠.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빌 게이츠. 네. 블록체인 별로 안 좋아해요. 블록체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좀 뭔가 그렇죠. 생기지도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형님. 네. 워렌 버핏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서 바보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AI는 혁명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AI가 또 약간은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 또 이제 졌잖아요. 좀 이제 뒤처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주식처럼 네. AI 관련 코인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요 며칠 계속 빠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부각될 거예요. 또 네. 다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죠. 네. 앱토스하고 네. 공동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얘가 보통이 네, 아니죠. 네. 사실 처음 그 상장할 닫힌 때부터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앱토스는 그렇죠. 상장하기 전부터 네.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앱토스는 확장성, 안정성, 뭐 보안 이런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네. 레이어 1.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알트코인, 코인을 다루면서 원피 코인을 다루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또는 뭐 이거 뭐지 하고 하시는 것들도 잠깐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쉽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 1이 뭐든지 도대체 뭡니까? 레이어 2는 또 뭡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레이어 1은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학교, 본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장실도 있죠. 네. 그렇죠? 교감실도 있고. 그다음 교감실도 있고. 그다음에 교실도 있고, 보건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보건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메인 기능을 하는 것이 레이어 1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막 갑자기 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참 좋겠는데 갑자기 우리가 출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학년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애기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요즘은 일이죠. 하도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교가 건물이 본관이 있는데 안 돼. 다 못 네. 차.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별관을 지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별관이 레이어 그렇죠. 2나. 그렇죠. 네. 레이어 2가 별관입니다. 그래서 본관이 해야 될 외 것들을 합니다. 강단도 지어져야 될 수 있겠죠. 네. 거기에는 음악실도. 체육관, 음악실 이런 것들 네. 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1이 있다가 레이어 2까지 가면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레이어 1과 2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렇죠. 좀 쉽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네. 드립니다. 어쨌든 솔라나 킬러로 알려져 있는 앱토스 같은 레이어 1이고 여기는 이제 총기 소지가 돼서 그런지 왜 이렇게 킬러가 많은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킬러가 들어가요. 네. 안 써도 되는데도 말이죠. 네, 이더리움, 킬러 그렇죠. 솔라나. 예. 어쨌든 경쟁력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을 솔라나의 경쟁이 될 수가 있고 네. 이상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멋쟁이. 네. 2022년이죠. 22년 12월 그리고 10월 12일입니다. 네. 탄생이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었죠. 벤처 캐피탈에 상당한 투자를 그 당시 유치를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중요한 건 앱토스의 핵심 기술 특징입니다. 뭐냐? 무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오. 앱토스는 메타의 DM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차용한 무브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이 되었어요. 무브 프로그램. 예, 무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계약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 컨트랙터, 스마트 계약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스마트 컨트랙터, 블록체인 기술을 좀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디지털 지급도 만들 수 있게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뭐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네. 언어 프로그램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브예요. 그래서 이 무브가 이미 메타에서 적용해서 쉽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술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설계된 언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앱토스의 확장성, 보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브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트랜잭션 대단하죠. 앱토스는 병렬 실행입니다.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니까 네.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병렬. 그렇죠, 네. 그렇죠. 고급 상태 동결을 해서 초당 얼마죠? 숫자가 한 번이에요. 16,000? 네, 16만이죠. 16만이네요. 예, 예. 네. 요거는요 네. 야, 탑입니다. 초당 16만 건. 모든 알트코인의 탑이에요. 속도가. 네. 처리 속도가 대단하죠.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트랜잭션 속도, 낮은 수수료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웹3 애플리케이션이 이상적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웹3 쪽으로 상상했을 때에 구글 그렇죠.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공동 작업하는 게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팔방미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앱토스의 앱토스다.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앱토스의 개발팀 싱크탱크를 봐야 되겠죠. 네.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집합인데요. 보시면은 모사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앱토스 CEO죠. 이 사람 메타 광범위한 블록체인을 이미 경험했어요. 네. 그는 앱토스 비전을 이끌고 있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웹3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버리 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메타에 있었어요. 네. 앱토스의 CTO인 에이버리 칭은 메타의 DM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앱토스의 기술을 개발을 이끌었고 앱토스의 확장성, 안정성, 보안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은 메타의 DM팀이 넘어왔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겠다. 그렇죠? 메타가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메타입니다. 그죠? 네. 그냥 메타가 아니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앱토스의 갈 길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작동 방식은 여러분도 잘 아는 하브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하브의 알고리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더 있어. 네. 그렇죠? 주주총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하브의 알고리즘은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중요한 건 요겁니다. BFT 알고리즘이에요. 앱토스는 고급 BFT 알고리즘인데 비잔티움 알고리즘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비잔티움. 비잔티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내용은 뭐 다른 게 복잡하게 하기보다도 우리 학교에 학급을 보면 돼요. 학급 회의를 보면 됩니다. 네. 학급 회의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아나운서, 유비 아나운서님이 반장이에요. 네. 네, 한 30명 되는 학생을
반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여행 가기로 했어. 근데 보통 이제 가면은 수학여행을 다 가기를 원하는데 네. 가끔 가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쵸. 몇 명의 짓궂은 친구들이 네. 장난도 칠 겸 해서 학급 회의를 하면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들 딴지거는 애들 꼭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일반적인 회의는 우리가 투표 방식이죠. 투표를 합니다. 몰래 다 놀이동산 가고 싶은 사람, 경주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요. 그래 적어내겠죠. 막 적어내는데 적어내는데 그러다 보면 얘들이 한 장 쓰고 두 장 써넣기도 하고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학급회의가 이건 비잔티움 방식은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사람들이 나는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손을 다 드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다 같은 학생들이 그걸 다 체크를 또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딱 보면 되죠.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잡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전체에서 20명만 오케이 하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야, 쟤는 왜 저 이상한 소리를 하냐? 저 친구들은 왜 그러냐? 이런 것까지 다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깔끔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게 바로 BTF, 비잔티움 폴트 방식이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노드가 전체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체 시스템 자체가 보세요. 악의적인 노드가 이제 악의적인 친구들이었군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만약에 한 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 있다. 그런 적이 강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브 프로그램 언어 쓰고 있다. 네. 모듈식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듈 주택 보셨죠? 조립식 주택. 네. 블록처럼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 가듯이 예, 요 모듈식 설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높은 보안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그레이드도 빨리 할 수 있겠죠. 왜? 조립식으로 딱딱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다 끼워 나름대로 맞췄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앱토스의 장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앱토스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어머나. 디파이, 예. 게이밍, 엄청나네요. 예, NFT 다 보이시죠? 네. 위에 보이죠? 네. 그리고 함께하는 참여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아지고 회사들이 많아지면은 좋습니다. 월렛에도 관련해서 생태계가 정말 넓네요. 그렇죠. 그거. AI 관련해서 보세요. 밑에 뚝뚝 네. 있죠? 이렇게 많은 놓치지 않을 그룹들, 거예요. 글로벌 회사들하고 함께하는 조인워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도 참여하면서 여기 앱토스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룹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가격대가 그렇죠. 좋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격이 뚝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스테이킹하는 가격대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런 그룹들이 그렇죠. 네. 세력들이 해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힘이 있다. 스마트머니. 그렇죠. 흥미롭게 앱토스 투자들은 토큰 언락을 하는데 최근에 참 언락 문제 네. 있었죠. 언락을 10월 11일 날 했어요. 네. 보통 언락하면 어떻게 되죠? 언락하면은 그 이후에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왠가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게 오히려? 다 이미 투자자들 계산이 됐구나. 그렇죠. 이런 거 오히려 네. 우리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멀리 보고 있잖아. 그렇지. 단단한 회사 앱토스 괜찮아. 앱토스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파트야 이러면서. 아파트. 네. 띵띵띵띵띵. 네, 좋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나오려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연식이 탄로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앱토스의 가격 분석을 좀 해보면 언락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은 뭐냐?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것.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 무려 11,300 그렇죠? 1만 개의 토큰이 그렇죠? 네. 언락이 됐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네. 숫자가 돼. 예. 네. 참네 왜 그런지 모르겠 갑자기 좋습니다. 너무 어쨌든, 놀라신 거 아닐까요? 앱토스의 갑자기, 이 능력에? 낙관적인 시나리오. 언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상승했다는 것에서 기술적 강점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7.58%예요. 그런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12.7%까지 올라갈 거다. 12.7%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12.7달러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주식과 함께하기 때문에 2.25%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지대는 한 7.58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얼마 정도 움직였죠?
오늘은 한번 볼까요? 앱토스. 9.8%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 때 아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가격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앱토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조정 주고 이럴 때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겠죠. 그래요. 앱토스 웹3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웹3 리더십, 빠른 트랜잭션 속도, 낮은 수수료, 네. 웹3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포워크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죠. 앱토스, 시너턴터 이야기까지 다 드렸어요. 네. 자, 웹3 빠른 속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래가 밝으니까 무조건 그냥 여기 올인할까요? 올인 몰빵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죠. 항상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언제나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또한 여유가 되는 선 안에서, 그렇죠? 분산, 분할, 그렇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 앱토스에 대해서 좀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서 앱토스 진짜 괜찮네,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야 될까,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매도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건데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내가 잡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뒤에 이제 블록체인에 뭐 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또 준비되시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계속해서 강의가 돼서 네. 뭔가를 하나를 딱 하고 나시면은, 듣고 나시면은, 네. 아하, 그렇구나. 이게 암호화폐구나, 블록체인 기술이구나. 그럼 나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 라고까지 방향성까지 잡을 수 있도록 너무 좋은데요?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 전체를 가지고서 하나씩 챕터별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도 시간을. 거기에다가 좀 한마디 얹어도 되나요? 네, 그렇죠. 막 이제 뒤에 추천사 이런 거 써도 네, 되나요? 좋습니다. 네, 꼭 제가 뒤에 네. 칸을 남겨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을 마음에 꼭 듭니다. 남겨주시기 오, 바랍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 전체 제목은, 책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과 만남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 4차 네. 산업 시대죠. 네. 암호화폐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기관 1784년도 발명이죠. 네. 전기 1870년입니다. 컴퓨터는 언제죠? 1970년입니다.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네. 글쎄요. 우리 인류를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는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너무 쉽게 말했나요? 참 잘하셨네요. 네,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었고 2차가 네. 전기였죠. 네. 그리고 3차가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바로 현재는 4차 산업의 네.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렇죠.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A의 하루라는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요 안에 A의 하루요? 그렇죠. A가 있습니다. A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AI에게 오늘의 일정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배달 앱으로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네. 자, 이분은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정도를 활용했을까요? 어머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집중을 못했네요. 네. 일단은 주문한 것까지는 그렇죠. 하나 카운팅을 하나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했죠. 날씨 확인했고 그리고 또 택시를 불렀죠. 알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람이 그렇죠. 울려서 그렇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택시? 음성인식 택시 네. 부르는 부르고. 거. 그다음에 음성인식 AI에게 오늘 일정 물어보는 거. 누구야? 나 오늘 뭐 해? 이런 그렇죠, 걸요? 그렇죠. 오늘 내가 뭘 하면 되지? 이런 거. 그런 그리고 다음에 주문까지 하고요? 그렇죠. 6가지. 6가지? 네. 알람 때문에. 알람 때문에? 원래는 5가지였나요? 네. 원래는 4가지. 어머나. 한 가지, 뭐가 빠졌구나. 알람도. 맞다. 알람 좋습니다. 아닌가요? 알람 들어가고, 거기다 하나 더.
거울아 내가 어떻게 생겼니까지 물어본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AI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미인이십니다. 아침에는 근데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하게 여기했어. 네. 당신은 여전히 미인이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네요. 네, 아니요. 바꿔버릴 수 그게 있잖아요. 아니고 이 방 안에서. 좋습니다. 어쨌든 네.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바로 4차 산업의 혁명 가운데 4차 산업 가운데 우리가 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4차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AI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AI 하면요, 저는 요즘 하도 이제 시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레이블 AI, 막 이렇게 요즘 하락이 좀 며칠 내내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랑 그다음에 카멀라 해리스가 떠오릅니다. 카멀라 해리스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반도체랑 AI만 파다가 이제 뒤늦게 깨갱하고 이제 암호화폐도 밀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AI 하면은 그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몇 가지 AI를 통해서 이제 그게 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노벨상. 노벨상이 거의 AI가 그냥 독식하다시피 했죠. 네네. 한강 우리 작가님 이야기는 이제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 계속 하고 많이 싶은데. 했으니까. 네. 그래서 AI로 AI가 보세요.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네. 노벨 그리고 화학상도 받았어요. 학상은 저는 재밌는 경제 게, 학상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렇죠. 있었네요. 네. 노벨 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인 연구 박사들이 네. 어떤 연구를 할 때에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거를 네. 단 한 몇 시간 만에도 계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인간의 네. 몸속에 있는 그렇죠.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네. 그리고 그 접히는 것이 잘못 접혔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잘못 접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찰해서 얘가 다 알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은 막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진짜 나오고 좋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이 돌아간 것 같고 그렇죠. 또 올해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노벨 문학상이든 경제학상이든 물리상이든 이게 노벨상은 원래 이제 그 시가로 계산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금으로 네네.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좀 많이 주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 딱 좋은 분들이 받았고 또 가장 좋은 가격으로 받으셨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향후에 저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혁신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바이오 쪽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까지 관리를. 좋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 그렇죠?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의료 분야를 한번 볼까요? AI가 방대한 의학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요. 네. 애들 분석하는 게 선수잖아요. 그래서 의사 진단을 돕고 있고요. 네.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발한 AI인데, 이게 구글에서 개발한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AI 안구 질환을 사람의 안구 질환을 인간 전문의만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재밌는 사례는 계산을 AI가, 많이 그렇죠. 해보나 보네요. 그렇죠. AI가 뭐 작곡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그림도 알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뭐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됐던 게 AI가 그린 그림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달러 한 5억 원 낙찰되기도 했죠. 네. 어쨌든 AI가 이런 발전은 윤리적 문제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없어질 그렇죠? 직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또 누가 있는지, 개발자가 받아갈 건지, AI가 사용한 사람이 받아갈 건지, 아니면 AI 자체가 받아가야 될지. AI는 그렇죠. 어디다 쓸까요? 네, 그렇죠. 나 좀 충전해줘 이건가요? 그렇죠. 참 심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셨던 사물 인터넷 IoT죠, 그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네. 이걸 냉장고 스스로 감지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에어컨이 집주인이 기가할 때 되면은 딱 맞춰서 탁 시원하게 먼저 해주고. 켜주고. 그리고 겨울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탁 열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스케일 크게 한번 가보면은 스마트 시티가 있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IoT 기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요거 때문에 알아서 주차를 그렇죠, 해주는 그렇죠. 건가요? 이를 통해서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통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꽉 네. 찼을 때만 수구차가 가도록 해서 네. 도시 청결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뭐 IoT가 하는 일도 많이 있네, 그죠? 네. 쓰레기통에 센서까지 붙일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자, 뭐 핑계로 뭐 쓰레기통 살기가 교육이 정말 쉬워지는, 네, 살기가 그렇죠. 정말 좋아지는 점점 것 더 같긴 합니다. 좋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좋아졌더라. 그럼요.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되고 상상만 있고. 해도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죠. 네. 빅데이터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재밌어요. 시청자들의 시청 기록, 제가 시청한 기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걸 딱 열어보면 제가 어떤 가족들이랑 패턴을 볼 때 보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상한 거 한번 눌렀다가는 네. 이 관련된 동영상이 엄청 많이 그렇죠,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네. 청정 결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어보면 다 놀라요. 네. 오늘 주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스릴러물. 아. 그 다음에 뭐 주로 뭐 네, 보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스토리가 네. 또 같이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중들을 좋아해요. 그럼 중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누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예,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도산경이 어떻게 됐어? 이러면 도산경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딱 들어줘야 돼. 원래 여성 동지분들은 말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 거 알죠? 아.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도 집에 가면 이야기를 제가 일을 그러니까요. 이미 많이 오빠, 하고 오빠 일로 왔는데도 와봐. 나랑 얘기 좀 그렇죠, 해봐봐. 그렇죠. 오늘 무슨 근데 일 있었게? 제가 작전 말씀드렸어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드라마를 일단 같이 공유를 하세요.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 뭐 같이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서 뭐 하면 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하 그랬구나. 요거만 돼요. 고개 끄덕끄덕 아하 그랬구나. 저희 부모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데 아하. 아빠 다 들켰다. 이미 들켰어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4차 산업혁명 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빅데이터에서요. 시청자들의 시청 기록, 검색 기록, 좋아요 표시 등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이 덕분에 넷플릭스 시청의 80%가 네. 그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네. 자, 의료 분야로 한번 가봅시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20만 명의 안구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네. AI 당뇨병 망막증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당뇨병도. 예, 이 AI 정확도는 일반 전문 의의하고 거의 네.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시간을 잡고 있지만 우리 네. 빅데이터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대단하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같이 가기 오늘 핵심은 뭡니까? 주제는 4차 끌고 가고 싶은 게 뭐죠? 산업혁명과 우리 뗄래야 될 수 없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으로 가야 되죠. 블록체인. 네.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분산 원장 기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뤘죠. 네. 뭘 가지고 다뤘습니까? 우리 흑백 요리사. 요리사로. 기가 막히게 다뤄줬는데 네. 그게 기억이 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군가에서 변경불능한 정보를 안전하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것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죠.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졌지만 그 응용 범위는 사실은 그 이상이다. 어마무지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월마트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식품 유통 과정을 추적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오염이 발생했는지를 빠르게 체크하고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일주일 걸렸대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얼마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2.2초 걸린답니다. 2.2초요. 대단하죠. 일주일에서. 네, 그런가 하면은 에스토니아는 국가 전체 시스템을 아예 블록체인에 도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료 기록, 사법 기록, 입법 기록 등이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그렇죠. 절대 속일 수도 없어요. 효율성 크게 높였습니다. 네. 하지만 블록체인에도 한계가 있죠. 뭐 확장성 문제 또는 과도한 에너지 소유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블록체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진짜 혁신에서 핵심이 아닌가라는 말장난 같지만 혁신 그렇죠. 중에서도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되죠. 네. 블록체인 하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암호화폐. 바로 코인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광범위하고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심에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딱 얹어지는 거예요? 코인이 블록체인 위에 암호화폐가 얹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지만 현재 수천 종류의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너무너무 많아서 보여드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뭐 물류 시스템, 헬스케어, 부동산 제가 말씀 안 드린 분들 많이 있고요. 네. 자, 그런 것 변해서 블라블라, 보안성, 투명성, 효율성, 변경 불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참 특이하게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네. 그리고는 암호화폐가 등장했는데 네.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정체를 밝히고자 요즘 굉장히 그렇죠.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고 저는 있죠.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그렇죠. 그것을 하고 가격 있다. 우리는 예. 그걸 신경 그렇죠. 쓸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인 게 많은지 부정적인 게 많은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네. 2008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되겠죠. 그리고 2010년 최초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네. 17년 가격 급등 주목받았고, 지금도 그 중심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심에 세상에 등장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국경이 없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암호화폐가 만드는 세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500% 빠르죠.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렴한 비용. 우리가 송금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것이 네. 암호화폐죠. 네. 95.5%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거기다가 접근성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전 세계 은행에 가지 못하는 사람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예. 아프리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비트코인, 코인으로, 암호화폐로, 리플로 송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면서 해 나가신다면은 네. 블록체인의 진화가 되는 속도들이나 그 안에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까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도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세밀하게 강의 나눠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대.